일단은 오늘 원래 여기 갔다가 관덕정까지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일 어차피 그 노동자대회가 관덕정에서 있으니까 동선이 굳이 겹치는 게 있어서 관덕정 여기서 설명해 주시죠. 예, 관덕정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관덕정은 일단 조선시대 그 제주 관아 부속 건물로 지어졌고요. 목적은 군사훈련, 무예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에 사실은 그 제주 관아 건물이 다 허물어지고 제주도 경찰서와 그 제주도청 그리고 미 군정청이 그 세워졌었거든요. 그 4.3 민중항쟁의 발단이 됐던 1947년 3월 1일 3.1절 행사가 제주도 북초등학교에서 치러지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행진을 하는 행렬들이 행진을 하는 중에 기마경찰의 말에 어린아이가 치여서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기마경찰에 대해서 군중들이 야유와 돌팔매질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기마경찰을 쫓아서 군중들이 쫓아가는데요. 내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막루 높은 건물이 있어서 그 위에서 총을 들고 경계를 서던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사격을 했고요. 근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 그 6분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 6분의 총상이 대부분은 등 쪽에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15살짜리 학생도 있었고 또 젖먹이 어머니도 희생자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경찰서를 향해서 쫓아온 군중이 아니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 희생을 계기로 해서 그 제주의 도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무시했죠. 정당 방위였다라고 무시해서 제주 도민들이 민관 합동으로 해서 총파업을 합니다. 혹시 이게 언제인지 아시는 분? 3월 10일이에요. 진짜 안 쳤어요. 총무장님이 진행해 줄게요, 진짜로. 아 제가 저희 지금 근데 뭐 총파업 한다고 해도 사실 한 10분의 1도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 30 총파업에 혹시 몇 %나 참여했는지 아시는 분? 아예 95% 제주 도민 민관 그러니까 가게들은 당연히 문을 닫았고요. 경찰들까지도 일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그 경찰 그 3.1 발포 사건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고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그 해방이 된 이후에 사실 이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사실은 경찰들이 동원돼서 왔고 그 경찰들이 대부분은 원래 일제치하에서 그 친일파들 때려잡았던 친일 경찰들이 대부분 다시 기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일 경찰들에게 제주 도민들은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옛날 그 독립군 때려잡듯이 때려잡아야 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적과 다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발포도 지금이라면 사실 발포가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경찰서에 가서 항의하더라도 발포하나요? 하지만 그때 정서 자체가 달랐고 경찰들도 사실은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찰 간부라든지 군도 마찬가지고요.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 노릇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기용이 돼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약 1년 뒤에 제주 4.3 이 무장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제주 4.3 민중항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주 4.3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민간인을 상대로 한 학살이 이어지고요. 그 학살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선무 작전, 그러니까 선무 정책이라고 해서 내려오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해서 내려오고 유도해서요. 그 말을 듣고 내려온 사람들을 사실은 이 주정 공장에 수용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군법 재판을 거쳐서 죽이거나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현대 아파트 터가 사실은 그 주정 공장 그 창고 터거든요. 저기가 사실 사람들을 수용했던 터고, 여기는 이제 공장 터를 얼마 전까지 한 3, 4년 전까지 아예 황무지였던 데를 지금 기념관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주정이 뭘 하는 건지 아시는 분? 술? 술에 뭐죠? 알코올.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주정의 원료가 되는 게 아니 뭐 손을 들고 지부 이름 대기요. 어떤 사람 아예 그냥 말대고 네. 이 주정 공장은 사실 일제시대에 지어져서 제주도에서 나는 고구마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바로 제주항이 있잖아요. 제주항을 통해서 일본 본토로 가서 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이었고요. 이것을 만든 회사가 바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토지나 수탈을 위해서 세워진 회사거든요. 동양척식회사를 통해서 세워졌고, 제주 도민들을 동원해서 주정을 생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대전 막바지에는 이제 그 주정을 이용해서 전투기 연료로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막바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 공장은 계속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는 예비검속자들을 여기 수용하고 여기서 즉결 처분하거나 또는 군법 재판을 통해서 형무소, 육지에 있는 형무소로 보내졌다고 해요. 이 제주항을 통해서.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걸 보면은 저 포승줄에 묶여서 가시는 분들, 그때 당시에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던 사람들을 지금 동상으로 만든 거고요. 오늘 혹시 나는 갈치 메뉴를 드실 분 계십니까? 갈치 왜? 칼치. 미리 죄송합니다. 4.3 그 민주항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끌려와서 바다로 가서 수장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땅에 묻으면 결국에 언젠가는 이게 자료로 남기 때문에 아예 자료를 남기지 않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배로 데리고 가서 알몸, 옷도 다 벗기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 4.3 당시에 그 제주 갈치들이 유난히 살찌고 통통했다고 해요. 근데 제주 도민들은 사실은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치를 드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시체들이 떠내려가서 대마도까지 떠내려가서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대마도까지 떠내려가서 그 시체들 이 뒤로 순이 묶인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서 대마도 분들이 그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위령비를 세우고 지금도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용됐었고, 최대로 많이 수용됐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3만보단 아래입니다. 만 명보다 아래예요. 14,000. 만 명보다 아래. 3,000명. 3,000명. 3,000명까지 수용이 됐었습니다. 진짜. 네. 진짜로 나 네. 찍었어. 이거 왜안 찍어? 진짜 드리겠습니다. 찍었어. 진짜로. 뭐가 있구만.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추우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기억의 방이라고 전시실이 있는데요. 전시실 가시면 그 바닷물 위에 고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일렁거리는 게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분들 유해도 찾지 못했고요. 행방불명 되신 분들의 그 이름을 순천 전시를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